예, 앞에 이화여대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갑자기 제 토론을, 그러니까 제 발표를 멈추고 그 이야기를 막 해명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는 합니다만, 오늘 저의 과제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젠더에 관련해서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문제를 어, 요청을 받고 짧은 시간 안에 고민을 하면서 한번 글을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라는 것은 지금 청년 세대의 일탈적인 이기심이 아니라 근대의 기획이라는 지점은 아마 많은 사회학자들뿐만이 아니라 저희 일반 시민들도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전근대 사회는 공동체 단위로 평가를 받았지만 근대라는 사회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말씀해주신 능력 위주의 평가를 받는 사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그 기획 자체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공동체는 상실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사회적 메커니즘, 이 부분은 분명히 자명한 것이 맞습니다. 오히려 제가 젠더 이슈에 관련해서 궁금했던 그리고 흥미로웠던 지점은 결국 이렇게 다 1인 개인주의, 즉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주의, 그리고 나로 평가받는 이런 어떤 낱낱이, 제가 잘 쓰는 말 중에 탈성적 전문가 개인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즉 이제 여성 남성보다는 전문가이고 개인인 것이 중요한, 이런 시점에서 왜 남성과 여성으로 연대하게 되었는가? 지금 젊은이들이 유난히 거의 이제 남성과 여성으로 연대할 필요가 없는, 문명사적으로 보면은 여자이기 때문에 아예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이게 제가 평등의 부분이 아니라 아예 원론적으로는 여성이기 때문에 못할 지점은 거의 없는 이런 시점에서, 즉 전근대나 이제 근대 가부장제에 비교해서요. 즉 가부장제라는 제도가 가장 약하게 작동하고 있는 시점에서 여성연대라는 것이 가시화되고 또 남성연대라는 것이 하나의 글쎄 공동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그 큰 정체성을 갖는 공동체로 이렇게 형성하게 된 이 원인이 무엇일까? 사실 여기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저희가 이제 관찰을 하면서 봐야 하는 공동체가 영 페미니스트라고 이름 붙여지는, 근데 요즘에는 아까 헬조선 말씀도 해주셨는데 헬 페미니스트라고 불리기도 하는 바로 이 젊은 2030, 즉 20대 30대의 젊은 여성, 이제 젠더 이슈를 가지고 그 투쟁적으로 전투 대세에 임하고 있는 바로 그 정체성 그 그룹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이 논문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집으로 보면은 35쪽부터 있는데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이걸 읽을 시간은 없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제 이 어떤 논제의 핵심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붙잡은 그 키워드는 혼종성, 하이브리디티라는 혼종성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아까 먼저 발표해 주신 박지원 박사님께서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능력주의가 해체된 상황을 반영하는 게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능력주의적인 욕망이 투영된 게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듯이 저는 이 지점이 지금 후기 근대, 즉 late modern society, 즉 근대라는 기획이 여전히 제도적으로는 갖추어져 있지만 그러나 삐끄덕거리고 있는 이런 말기적 상황을 살아가는 젊은 세대가 어쩔 수 없이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실존적인 상황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다만 바로 그 혼종성이 어떤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반면에,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실존일 수밖에 없는 반면에 또 어떤 혼종성은 글쎄요, 제가 기성세대라서 꼰대인 건지 아니면 사회윤리학자라서 제가 답정 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떤 부분은 페미니스트로서도 사회윤리학자로서도 이걸 옳은 혼종성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어떤 한 지점도 말씀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전개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인트로, 즉 그 들어가는 말에서 그 나름 이제 끌고 가기 위해서 잡았던 키워드 중에 하나는요, 프랑스 인류학자인 오제 이 개념인 비장소와 인류학적 장소,
라는 두 키워드입니다. 비장소라는 말은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교류하고 지나다니지만 그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라던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유기성을 가지고 본인들이 공통의 기억을 가지고 상호작용하는 그런 곳이 아닌 공간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인류학적 장소란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전근대 사회에 친근한 마을 공동체, 같은 공동체적인 장소입니다. 근대 사회는 기본적으로 비장소가 자꾸 늘 수밖에 없고요. 인류학적 장소는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인데 놀랍게도 최근 2, 3년 동안에 바로 그 비장소의 대표적인 역 중심으로 인류학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방식으로 제가 한번 문제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있었던 그 한 남자의 여성 살해는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여성 혐오냐 아니면 정신병이냐 이걸 놓고도 전문가들이 찬반이 많았습니다만 저의 시각에서는 그가 7명의 남자를 그냥 보내고 8번째 그 여성을 특화해서 살해를 했던 바로 그 지점에는 그가 가지고 있던 여성 전반에 대한 가부장적인 응시와 시선이 발현이 되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곳은 비장소라기보다는 오히려 인류학적인 일이 벌어졌던 장소라고 이제 저는 읽어냈던 것이고요. 바로 그 부분을 여성연대를 통해서 오히려 말하자면 저항의 세력으로 왔던 젊은이들이 정말로 그 장소를 인류학적 장소로 만드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영 페미니스트들은요, 바로 그때 바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사실 계속 온라인에서 활동을 하고 있던 저력 네트워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빠르게 연대할 수 있었는데요. 이 영 페미니스트, 즉 젊은 세대 페미니스트들은 기본적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에 대학가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던 세대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가 IMF를 전후로 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바로 그 사회 변동을 온몸으로 겪었던 젊은 세대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 페미니스트들이 제일 많이 받는 공격 중에 하나가 왜 니들이 난리냐, 억울한 걸로 치면 너희 할머니와 어머니가 훨씬 더 억울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그 지점에 대한 제가 이제 일종의 글쎄요, 그 변명일지 해명을 글에다 적어 두었습니다만, 할머니 세대와 어머니 세대는 가부장제 안에서 덜 억울했기 때문이 아니라 언어를 가지지 못했었고, 그리고 온전히 주체로 서는 경험, 훈련이 압도적으로 적었습니다. 사회자이신 김선욱 교수님께서 아내 사모님께서 아프거나 케이스였던 것 같아서 착잡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책은 제가 그냥 어떤 개인의 어떤 개별화된 경험이 아니라 어떤 세대와 제도가 맞물리면서 갖게 되는 제도적 감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한 건데요. 아마 전업주부 2.0 세대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근대가 막 시작되던 시절에 전업주부 1.0 세대는요, 전업주부가 되는 걸 굉장히 행복하고 내 삶의 향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생산 노동을 안 해도 되고요. 남편이 혼자 돈을 벌어온 되고요. 정말 그야말로 서민 탈출, 밭 안 매도 되고, 나는 중산층이 된 거야 라는 어떤 그 기쁨 속에서 매우 그 삶을 만족스럽게 생각했으나, 그러나 근대의 주체가 되는 경험을 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 공간에서 불만을 갖지 않았던 그런 1.0 세대를 의미합니다. 2.0 세대는요, 주로 말하자면 대학 교육이든지 고등학교 교육이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측면에서는 여성 교육이 빨리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유교 가부장제가 작동하는 상황에서 근대의 주체로서의 경험을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는 충분히 경험을 했는데 결혼과 육아에 대해서는 상당히 봉건적인 어떤 제도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를 갑자기 접어야 했던 2.0 세대의 여성들이 소위 아프거나라는 공통의 감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2.0, 3.0을 다 겪어봤는데요. 개신교 가정담론의 경우는 2.0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인적으로 겪다가 인터뷰를 하다가 책이 나온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근데 그 2.0 세대의 딸들이 대부분 지금의 영 페미니스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엄마가 아파하고 엄마가 자기를 접고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아온 딸들입니다. 더군다나 그게 잘 핵가족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보람찼으면 괜찮았는데 하필 그들의 성장기 고등학교, 대학교를 넘어가는 그 시점에 IMF라는 어떤 큰 사회 변동으로 인해서 그 핵가족이 경제적 기반인 아버지의 어떤 외벌이 노동이라는 부분이 빠르게 무너져 가면서 경력 단절을 겪으면서도 의미 있게 전업주부 2.0 세대를 감당했던 엄마들이 말하자면 생산노동까지 함께 해야 되는 상황을 겪게 되는 그걸 보던 세대가 어떻게 말하면 이 3.0 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의 여성으로 존재하는 게 제도로서 전혀 이익이 없구나라는 것을 어머니 세대로부터도 발견을 하고 그다음에 한 청년 개인으로서 이 소위 말해서 자리가 불안정해지고 그 자리가 더 좁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경험까지 맞물리면서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의 영 페미니스트들이 그 서양의 페미니스트들처럼 1기 자유주의, 2기 가부장제와의 싸움, 3기 어떤 정체성의 뭐 구성, 재구성 이런 식으로 교과서적으로 단계 진행하기에는 지금 맞물려 흘러 들어오는 모든 한국 사회의 특수성은 이 세 가지 의제를 다 혼종적으로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는 지점을 제가 이 논문에서 이제 밝혔습니다. 이건 어떻게 말하면 젊은 남성들이 요즘에 영 페미니스트를 향하여 공격하는 너희들의 페미니즘은 뷰 페미니즘이다. 뷔페와 같은. 그래서 아주 잘 차려진 상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먹고 싶은 것만 이렇게 골라서 먹는 그런 페미니즘이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비판에 대한 일종의 저의 대답이라고도 이제 일단은 일부 생각을 합니다. 즉 뷔페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떤 항상 나쁜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제 자체 세 개가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즉 그 무슨 게임처럼 뭐 레벨 1 그다음에 레벨 2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오늘날의 젊은 페미니스트들은 이 모든 문제들을 다 혼종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학교나 사회에서 전근대적인 가부장제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향하여는 페미니스트 일기적인 주장 여자도 사람이다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치 명예 남성처럼 남성의 대표성을 이야기하기는 사실은 어떻게 말하면 2기, 3기로 가면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1기 페미니즘의 오류 내지는 한계점이라고 지적이 되는 건데요. 그래도 여전히 그런 이제 전근대적인 가부장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향해서는 나도 남성처럼 행동해야 하는 의제가 생겨나기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가부장제라는 부분하고 또 이 근대 가부장제하고 싸울 때는 낭만화한 여성, 즉 너희는 레이디야 아름답게 여성은 보호를 받으면서 깨지기 쉬운 존재니까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야 해라고 낭만화해온 근대 가부장제와 싸우는 이기적인 의제를 이야기할 때는 탈코르셋도 하고 그쵸? 이런 어떤 운동성, 정형화된 여성의 신비라는 부분을 벗어나는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혼종성이라는 부분이 실제라는 지점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것 때문에 흔들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걱정하고 있는 혼종성은 사실 이제 뒤에다가 지적을 해놨습니다만 요 과정을 얘기할 때 제가 지금 현재 이 영 페미니스트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일종의 싸움의 전략으로 삼고 있는 미러링이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가기 전에 잠깐 사건으로서 정리를 해놨는데요. 그 지점에 대한 건 그래도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집에서 43쪽을 한번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42, 43쪽에 흘러가는 지점은 거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들 아마 메르스 사태를 역시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만
그 이전에 이미 영 페미니스트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자기들의 문제점들, 그러니까 여성으로 살면서 나로 사는 것 사이의 간극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경험을 하고 있는 즈음에 이 메르스 사태가 터졌습니다. 메르스 사태는 굉장히 작은 어떻게 말하면 글쎄 오해라고 해야 될까요? 누가 이 첫 번째 바이러스 전달자인가라는 문제를 놓고서 사실은 홍콩에 뭐 쇼핑을 갔다 온 여성이었다라는 오보의 문제를 가지고 먼저 남초 사이트에서 젊은 남성 연대죠. 거기에서 역시 한여는 한국 여자는 저렇게 무책임하고 말하자면 쓸모없고 공동체에 해악을 끼친다라는 식의 어떤 담론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화가 나 있는 여성이었는데 기사가 그게 오보라는 게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첫 번째 유포자로 확정이 된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남성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일종의 굉장히 커다란 글쎄 저항 운동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한여에 대한 미러링으로서의 한남에 대한 미러링이 사실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러링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큰 전략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반사이죠. 사실 미러링은요 생산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남성 집단이 가지고 있었던 여성 혐오를 그냥 반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젊은 남성 집단에서 매우 화가 났던 이유는 말하자면 5천년 가부장제 동안에 저 16분 33초 했습니다. 네. 예, 5천년 가부장제 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만의 언어, 우리만의 독점적인 언어, 여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바로 나 주체로서의 언어를 감히 여성들이 가지게 된 거에 대한 분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너의 의미라고 붙인 이유는 바로 그 너라는 의미는 즉 이 제도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주체로서의 의미가 제도화되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의미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젠더 이슈에 있어서는 압도적으로 여성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이 여성들이 미러링은 결코 창조의 언어가 아니라 그동안 여성 혐오를 했던 언어를 그대로 복사 반사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 언어들이 공적으로 발화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나를 이 영페미니스트 보고서 오히려 경악했다는 지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2쪽에 제일 위에 인용된 부분에 보면은요, 본인은 오히려 일반적인 젊은 남성들은 여성 혐오의 말들이 들렸을 때에 저게 말이 돼라고 진짜 후기 근대인들은 얘기해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을 보였거나 진보 성향을 보였거나와 상관없이 남성 연대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경악했다라는 지점이 이제 인용이 되면서 오히려 이게 젊은 여성 연대를 촉발시킨 요인이 되었다라고 이 말하자면 이번에 공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영 페미니스트들이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미러링이 하나의 전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일종의 전쟁 선포를 하면서 소위 말해서 역으로 광장으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남자들이 먼저였다 뭐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로 그동안 그 오랜 시간에 그 엄청나게 축적된 여성 혐오의 언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에 대한 공적 문제 제기는 있어 오지 않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똑같은 미러링 전략으로 이제 그게 발화되기 시작한 여성들의 언어는 매우 문제적인 언어인 것으로 이제 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 상황들이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젠더 전쟁으로 비춰지고 그리고 이 젊은 여성들의 문제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들을 이제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미러링 전략이 어쩔 수 없는 이 시발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와 그다음에 이 미러링 전략과 더하여서 이 혼종성을 가지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뒤에 쭉 풀었고요. 근데 제가 하나 걱정하는 것은
글쎄요, 이 부분은 영페미니스트들이 저하고 의견을 좀 달리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혼종성은 어쩔 수 없는 전략이면서도 이 지금 실존의 반영이긴 합니다만 이 혼종성이 영페미니스트도 제가 볼 때는 1.0, 즉 원조라고 할 수는 없고 시작 세대가 있고 지금은 두 번째 세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걸 저는 엘리트와 대중으로 이렇게 획일하게 나누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처음 영페미니스트들이 등장하게 된 시점은 캠퍼스 중심이었습니다. 대학가.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인 배경이 비교적 탄탄했습니다. 이건 다른 뜻이 아니라 이 페미니즘의 그 전개 과정이라든가 패러다임의 다양성이라든가 여성이라는 부분을 재현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다 있는 상태에서의 본인들의 고민이었는데 이게 이제 2016년 강남역 사건이나 이어지는 뭐 여러 가지 이 대중 속에서의 사건들하고 같이 연대하는 과정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전 이번 이수역 사건이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의 굉장히 글쎄 이걸 잡종이라고 표현하기는 너무 조심스러운 단어입니다만 어차피 혼종성 자체가 잡종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치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남자도 여자도 나에게 유리한 부분만 픽업해서 전략적으로 싸우는 이런 양상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논문에서 우려를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해하는 페미니즘은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모든 제도 안에서의 여성이 가지는 그 모든 유리한 전략을 다 쏙쏙 가지고서 그 무기들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매우 새로운 방식의 공동체적인 상호작용의 판을 새로 짜는 윤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근대적인 여성이 가질 수 있는 사회적 책임으로부터의 비교적 자유로운 부분, 그다음에 근대 여성이 가질 수 있는 생산 노동으로부터의 비교적 자유로운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말하면 전략적으로 가져오고, 그러나 후기 근대인으로서의 개인의 어떤 탈성적 전문가 개인으로서의 삶의 기회를 여자이기 때문에 빼앗기거나 아니면 뒤로 유보되는 부분들에 대한 투쟁은 그거는 또 개인으로서 싸우고 하는 이런 방식의 어떤 이 안에 있는 이미 시스템 안에 있는 걸로 싸우려고 하는 혼종성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바른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어떤 면에서 좀 새로운 전략 내지는 새로운 자세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제시했던 부분은 저는 신학자이기 때문에 사이 존재론이라는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고민하고 있는 그 존재의 기공성이라는 부분으로 일종의 글쎄 정책적 답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답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한국 교회에서 아마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이 바운더리, 개인의 바운더리든 아니면 공동체의 바운더리든 이 바운더리에 어떤 경계를 허무는 것은 그건 바른 공동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여성연대, 남성연대 싸우지 말고 우리 모두 우리가 되자 이래서 하나의 큰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것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공동체가 되어버린다면 사실 그 안에서 힘이라던가 자본이라던가 이 평등함이 없는 상황에서 여전히 주변화되고 침묵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는 너들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략적 바운더리들은 분명히 필요한데 중요한 건 이 바운더리가 닫혀있는 바운더리가 아니라 존재의 기공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숨구멍이 있는 그런 공동체였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답이 있지만 너의 의미가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답과 너의 너무 다른 답들이 사회 공간에서 갈등도 하고 공론도 하고 투쟁하는 그래서 답은 내 답이 관철되는 것이나 너의 답이 관철되는 것이 아닌 즉 둘 중에 누가 이기느냐의 젠더 전쟁이 아닌 우리가 우리로 공존하기 위한 답이 가능한가를 함께 일종의 말하자면 공론의 장에서 이야기해보는 그래서 저는 이걸 침투성의 개념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본다면 이것이 기독교적인 영성이거든요. 스피리추얼리티. 그래서 바로 이 지점이 한국 교회가 기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지점이면서 아울러 정말 혼자 외롭게 경쟁하다가 고독사의 지점까지 갈 수밖에 없는 배치에 지금 놓여 있는 지금 젊은 세대들이 극단에 몰리다 보니까 가장 마지막에 붙잡은 남성이라는 공동체성
혹은 여성 이라는 공동체성을 놓고 분투하고 있는 이런 젊은이들의 이 원래적 의미를 조금 더 읽어내면서 그들이 그런 방식으로 서로를 킬링하는 방식의 어떤 전쟁이 아니라 이 사회 공간의 답을 찾는 바로 그런 어떤 원리로서의 어떤 존재의 기공성이라는 그 가능성을 한번 우리가 실험해보고 그리고 한번 묵상해봤으면 어떨까 이런 방식으로 글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